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2강 1장부터 공부 시작해 보시죠.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위와 차원을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죠. 물리학에서는 이 7개의 기본 단위를 SI 단위라고 해요. 책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단위의 규약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계를 국제 단위계 또는 SI 단위계, 인터내셔널 시스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위 7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7개의 단위를 국제적으로 이 단위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의 양, 광도 이렇게 있죠. 그 기호는 뭐 익숙한 기호D예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기호가 뭐예요? M을 쓰고 우리 미터라고 이렇게 읽죠. 질량은 킬로그램이에요. 그람이 아니라 킬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그람은 킬로그램을 이제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드를 쓰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제 초가 되겠죠. 다음 뭐예요? 전류입니다. 전류. 이렇게 해서 이 앞글자, 기호의 앞글자들만 따면 M, K, S, A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I 단위계는 이렇게 MKS를 기본 단위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MKSA를 기본으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 다른 단위들은 뭐 밀리암페나 킬로암페아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1000배 또는 1000분의 1배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를 또 만들겠죠. 이렇게 7개를 가지고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단위들을 조합을 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도 어때요?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이거를 이제 속도의 단위로 쓰면 되겠죠. 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단위들은 기본 단위를 조합을 해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부. 자, 그리고 또 책의 교재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접두어도 이렇게 쓰게 되죠. 표 1.1에 보면 SI 접두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용어들도 이제 익숙한 용어죠. 뭐 우리 킬로미터,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것들 다 익숙한 단위고, 또 스케일이 줄어드는 센티는 100분의 1이라는 얘기죠. 밀리는 1000분의 1이라는 얘기고, 마이크로는 100만분의 1입니다. 그렇죠? 10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369로 나가죠. 3, 6, 9, 12, 15 이렇게 3의 배수로 주로 이제 나가고, 스케일이 커지는 것도 3, 6, 9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읽을 때 대신에 또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게, 접두어에서 이렇게 메가부터는 다 대문자를 써요. 그렇죠? 라지 M, 라지 G, 이렇게 T, P, 이렇게. 하지만 이제, 킬로는, 커지는 건데도 소문자를 쓰죠. 나머지는 다 소문자고, 특히 마이크로는 또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그리스 문자, 미우를. 이렇게 좀 기호가 특이하게 매겨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상식으로 이런 것들은 교양으로 알아둬야겠죠.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 아래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SI 단위계에서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대신 접두어를 이렇게 앞에서 지금 얘기했죠. 표 1.1에 있는 거. 근데 이 접두어를 가지고 SI 단위를 나타낼 때는 뭐 우리가 곱하거나 제곱하거나 또 나눌 때 그런 접두어들도 이 숫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말로 표현한 거니까 똑같이 용어를 숫자같이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밀도의 단위는 뭐를 쓰게 돼요?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 자, 질량의 단위는 뭐였죠? 킬로그램이었죠. 부피라고 하는 건 길이의 세제곱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킬로그램 퍼, 이건 다른 프로그램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라는 단위가 있다. 이거를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한번 단위를 변환을 해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대체 숫자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이제 킬로 있죠. 그리고 미터 있죠. 요거를 어떻게 단위를 각각 변환을 시켜줄 거냐. 그대로 하면 돼요. 자, 1 그대로 내려오죠. 이렇게. 자, 킬로는 우리가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10의 3승 g이 되겠죠. 이게 1kg란 말이에요. 그렇죠? 1kg. 그리고 요거 나누기죠. 퍼한 건 나누기. 미터의 세제곱인데 이건 1미터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센티미터로 바꿀 거냐. 1미터는 몇 센치인가? 일단 이렇게 먼저 바꿔줘야겠죠. 1미터는 100cm입니다. 그렇죠? 10의 제곱 센티미터가 1미터예요. 그런데 그거에 뭐가 표현이 돼 있어요? 세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숫자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세제곱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에 10의 3승이 있죠. 문자에. 그래서 10의 3승 먼저 써주고 숫자부터 쓰는 겁니다. 아래에 뭐가 있어요? 아래에 10의 제곱에 그거의 3승이니까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2, 3, 6승이 돼야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단위 센티미터의 세제곱인데 이거를 C의 세제곱,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센티미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럼 있었죠. 그러니까 10의 6승분의 3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나머지 이제 문자 단위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제곱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래서 어떤 10의 거듭제곱이나 또는 단위를 표현한 것들을 거꾸로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단위 변환하는 거 한번 해봤고 나중에 또 다른 예가 나오면 그 예에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 일단 핵심적인 거 내용을 공부하는데 차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단위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시험에 나왔는가 그동안에 이거를 좀 알고 한번 가볼까요? 자, 기본적인 거는 일단 차원 분석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문제화 되느냐. 내용은 어떤 것과 단위가 같은 어떤 것을 구하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거 자주 나오는 에너지는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죠. 에너지나 힘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뭐를 써요? 예, 줄을 씁니다. 줄. 그럼 줄은 도대체 SI 기본 단위로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걸 찾는 걸 우리가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한번 보면 다시 뒤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되도록이면 교재 내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의 단위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줄을 쓰는데 에너지는 1하고 같은 단위를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의 단위도 역시 줄이겠죠. 그러면 에너지하고 1은 같은 단위니까 당연히 차원도 같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1을 보세요. 1. 우리가 1W는 기호로 표현하면 W인데 어떻게 구하죠? 힘 곱하기 변위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FS 또는 F 델타 X.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힘은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X, 이 변위는 그냥 미터를 쓰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의 차원이 바로 뭐예요? 1이 되는 거예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도 아직 기본 단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SI 7개 기본 단위로 힘을 분해해야 되는데 그럼 F를 더 자세히 써보자. F는 뭐가 돼요? F는 MA죠. MA. 뉴턴의 제2법칙에 보면 뭐 M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M의 이 단위는 뭐예요? M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쓰면 킬로그램하고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본래 미터가 있었죠. 이렇게 미터 하나 더 해주니까 여기 미터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더 곱해지니까 미터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1이라는 즉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분석해 보니까 킬로그램 이건 질량이죠. 질량이니까 영어로 매스 뭐 이런 형태로 써보고요. 미터 그 다음에 미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랭스의 제곱 다음에 시간의 제곱으로 나눴죠. 나누기 타임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냥 단위로 쓰는 게 더 익숙하지, 이거를 기호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은 오히려 문제 푸는 데는 오히려 불편해요. 그렇죠? 여기서 끝내야겠죠. 아니면 힘 곱하기 거리라는 데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힘하고 거리, 뉴턴미터랑 뉴턴미터를 아예 단위로 쓰는 그런 물리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토크입니다. 토크. 그죠? 우리 뒤에서 강체의 회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고 보면 토크하고 일하고 에너지하고는 다 같은 차원입니다. 예, 이루어져 있는 MKS 단위 형태가 조합이 다 똑같이 조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단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낼 수 있죠. 다음 중 차원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 에너지, 2번 일, 3번 토크, 4번 힘.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이라고 하고 하는 걸 힘으로 보니까 힘 곱하기 거리를 해줘야 1이 되죠. 그러니까 1하고 힘은 당연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시험에 나왔던 형태는, 자주 나왔던 형태 중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게 시험에 이렇게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H라고 표현이 되는데, 플랑크 상수의 차원은 뭐랑 같으냐면 각운동량 L하고 같아요. 각운동량. 지금 제가 글씨를 빨리 써서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뒤에서 다시 이제 플랑크 상수 할 때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각각의 새로운 단위들이 나올 때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이나 무게, 압력, 에너지, 뭐 시간, 운동량, 각운동량, 플랑크 상수 여기 있네요. 그렇죠? 토크도 있었고, 압력, 역률, 전기장, 이렇게 보니까 물리는 정말 아주 많은 단위들이 있죠. 그렇죠? 이 중에서 압력, 시간 이런 것들은 벡터가 아닙니다.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죠. 플랑크 상수는 그냥 상수니까, 이거는 상수는 벡터가 없어요. 상수는 다 스칼라입니다. 어떤 그냥 값이에요. 절대적인 값. 그래서 압력, 시간 이런 것들, 압력이 두 번 나왔네요. 압력 이런 것들은 스칼라가 되고, 나머지 질량도 스칼라네요. 그렇죠? 에너지도 스칼라네요. 그렇죠. 에너지도 스칼라도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스칼라고, 벡터는 여기 나와 있듯이 힘, 그리고 운동량, 그쵸? 각운동량, 토크, 역률도 그냥 값이니까, 물질의 특성이니까 이것도 스칼라고, 다음에 이제 전기장, 자기장, 전기쌍극자 모멘트, 자기쌍극자 모멘트, 이런 것들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갛게 표시한 거는, 이렇게 표현한 건 벡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색으로 표시한 거,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 그죠? 요건 이제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 뒤에서 벡터 스칼라 공부할 텐데, 스칼라는 크기만 정해지는 물리량이고, 벡터는 방향까지 들어가 있는, 방향까지 의미가 포함돼야 되는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 좀 보고, 예제 1.1은 우리가 파동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시죠. 다음 장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건 얼른 지나가고, 핵심을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일단 도움이 되고, 더 자세하고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거, 120점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120점. 100점만 맞아도 되는데, 120점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는 한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열심히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은 이제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그래서 가속 운동이죠. 가속.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 가속 운동이 돼요. 가속 운동. 자, 그래서 차례들을 보면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1강에서는 여기 등가속도 2강이죠. 첫 번째 2강에서는 등가속도 운동까지만 하고, 3강에서 자유낙하까지 해볼까요?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강에서 포사체 등수곤 운동 상대속도 이렇게 하고, 벡터 너무 어렵게는 안 하고 간단히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2장 표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요? 이게 먼저 어쨌든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올 텐데 수평축의 물리량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죠. 항상 시간이네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수직축의 물리량은 V, 그래서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게 무슨 그래프냐 그러면 Y축부터 써서 여기 이거 글자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V, T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VT 그래프.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보는 문제가 가끔 나올 텐데 그래프 보는 문제에 우리가 주안점이 있어요. 어떤 걸 도대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그래프 문제에서는 일단은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 이게 직선이라면 직선의 기울기, 곡선이라면 곡선의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일단 알아야 되고 다음이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기울기는 수학에서는 미분이 돼요. 미분. 예? 면적은 뭐예요? 적분입니다. 적분. 미분은 기울기, 즉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를 증가율을 보는 거고 적분은 뭘 보는 거예요? 그동안까지 증가해서 만들어진 전체 양을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에서 여러분 미적분 열심히 했을 때 왜 뜻도 모르고 막 미적분 하면 안 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뜻을 알면 굳이 열심히 물리에서 수학을 이렇게 심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몇 가지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기울기하고 면적을 구하는 거. 그 둘 중에 뭔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좀 한번 보고, 물론 이제 막 찍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프에 관한 건 이제 본문에 가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나왔네요. 저 2.1절 드디어 뭔가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변위, 그리고 속도, 가속도 한 번에 좀 해결을 해보려고요. 근데 물리책을 보면 변위, 속도, 가속도 이렇게 따로따로 단위가 챕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뜻하고 공식 정도만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위라고 하는 게 뭐냐? 변위의 이 낱말에 만들어진 걸 보면 좀 바로 뜻을 알 수 있어요. 변위는 이 변자는 변화라는 얘기예요. 변화. 위는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위치. 그래서 결국 뭐냐?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라는 용어로 이렇게 말을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바뀐 거는 이 과정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이라고 하는 값은 델타 x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델타 x로 표현을 하는데 물리든 뭐든 이 변이만 이 델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량이든 어떤 양이든 우리가 델타라는 양을 이렇게 쓰면 그 뒤에 있는 물리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M 그러면 질량의 변화량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내 몸무게가 체중이 아니라 질량이라고 합시다. 오늘 나의 질량이 체중계를 재보니까 질량이 65kg이었어요. 근데 하루 지난 내일 질량을 재보니까 줄어들어야겠죠? 64kg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질량이고 이게 나중 질량이죠. 바람직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질량의 변화량, 하루 동안의 질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델타 M은, 자, 델타 M 나오면 항상 나중 값에서, 그래서 내일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나중 질량 빼기 처음 질량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F는 파이널, 즉 나중이라는 뜻이고 I는 이니셜 초기,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항상 어떤 양의 변화량 그러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시간상으로 항상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변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위치라고 하는 건 물리에서는 좌표의
값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좌표. 그래서 좌표는 원점이 항상 정해져야 돼요. 좌표는 원점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좌표에 의미가 있는 거지. 원점 없이는, 원점이 바뀌면 좌표는 값이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점은 고정시켜 두고 원점에 대해서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이게 나중 처음이죠.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를 이렇게 빼준 걸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이는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벡터가 벡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벡터를 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방향을 동서남북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냥 뭐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하나의 축만 주어져 있다면 방향은 기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기호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크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변이는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호의 결과는 뭐를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한다. 요걸 좀 알아두시고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이했고 위치했고 다음으로 뭘 하냐? 속도라는 걸 하는데 앞에 평균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요. 평균이라는 말이 붙은 건 왜 평균이라는 말이 붙으냐? 이거는 시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을 때 평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시간 동안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1분 동안의 속도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 속도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시각을 정확히 이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시 20분에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겠어요? 4시 20분 그 순간의 속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물리에서는 뭐 가속도든 어떤 값이든 간에 평균 값이 있고 순간 값이 있는데 평균은 뭐다? 시간 구간이 시간이 명확하게 델타 t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떤 시간 동안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언제 그죠? 어느 순간, 어떤 시간에 그러면 그때는 순간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이제 값을 봐야죠. 근데 속도를 구하는 건데 속도는 우리가 속력 또는 속도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시간분의 거리. 그게 바로 속력이죠. 속력은 그 아래 나와요. 이 아래 보시면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 이동거리라는 얘기는 실제 물체가 움직인 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궤적의 거리. 쭉쭉 따라가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걸 그냥 시간으로 단순히 나눈 거예요. 이걸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데 속도는 뭐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나눈 건 마찬가지인데 뭐를 나누느냐? 뭐를 나눠요? 바로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 요거를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변위하고 이동거리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이 변위하고 이동거리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변위는 앞에서 어떻게 정의했어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이게 변위를 정의했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인 겁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뭐예요? 실제 궤적이죠, 궤적.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비가 한 마리 있어요. 나비가 이렇게 어떤 꽃에서 이렇게 꽃이 있는데 꽃에서 나비가 이렇게 앉았다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다른 꽃으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나비가 움직인 궤적은 어떻게 돼요? 궤적은 이걸 정말 따라가야죠. 그렇죠? 궤적은 이 거리를 이렇게 재니까 예를 들어서 3m 나왔다. 그럼 3m를 10초 동안 갔다. 3m를 10초 동안 가면 3m 나누기 10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0.3m/s의 속력이 나오겠죠. 그런데 벡터가 아니라 변이라고 하는 건, 속도라고 하는 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변이는 처음 위치로만 정의되는 거죠. 처음 위치가 어디 있어요? 처음 꽃, 여기가 처음 위치죠. 나중 꽃은 여기 있죠. 나중 위치. 그래서 그 위치를 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직선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직선거리. 그러니까 실제 궤적하고 이렇게 물결치는 궤적하고 그리고
직선 거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속도는 뭐도 있냐면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없는 속도는 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을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고, 속력은 방향을 얘기해주면 돼야 한대요. 방향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도 방향을 갖다 얘기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문에서 뭐라 그래요? 사족이라고 사족. 뱀의 다리가 없는데 뱀 다리를 그려놓으면 그게 뱀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속력이면 속력의 그냥 크기만 얘기해야지 방향을 얘기하면 그건 속력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물리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속력 속도를 계산해보고, 이번에는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 순간 속도. 그럼 순간 속도는 일단 어떤 시간이 주어져야겠죠, 시각이. 그렇죠? 언제의 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때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미분을 하는 겁니다. 분자가 뭐예요? 변위인데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변위이고,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순간 속도라는 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굳이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화 되는지 요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래프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자, 그림 2.1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자, 먼저 이런 게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예, 각 축의 물리량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죠. 먼저 y축은 뭐예요? y축의 물리량이 x네요. x는 그냥 x축이 아니라 x인데, x 즉 수직축이라고 해야죠. 수직축에다 뭘 표현했어요? 위치를 여기다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위치를. 그리고 수평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시간입니다. 수평축은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돼요? xt 그래프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또는 위치 시간 그래프를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위치 시간 그래프. 그럼 위치 시간 그래프, 어떤 그래프든지 물리에서는 몇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두 가지입니다. 기울기이거나 또는 면적이거나, 이런 얘기예요. 면적. 근데 x 곱하기 t, 여러분 이 두 개의 물리량을 곱해보세요. 위치 시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잘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별 크게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치 시간은. 그렇죠? 그래서 면적은 구할 게 아니라 뭐를 구해야 돼요?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기울기라는 건 직선 또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기울기를 구했죠. 자, 보시면 시간에 일단 t1이라는 시간, t2라는 시간, t3라는 시간, 세 순간이 주어져 있죠. 세 순간. 그리고 t1부터 t3까지 시간이 증가하는 동안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x1에서 x3까지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t1일 때의 시간이 t1일 때의 위치가 얼마예요? x1이고, 시간이 t2일 때의 위치는 x2라고 표현을 했고, t3일 때의 위치를 x3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직선은 뭐냐면 t1부터, 시간이 t1일 때의 이 그래프의 한 점에서부터 시간이 t3일 때의 한 점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은 겁니다. 그럼 이거 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수평축 변화량 분의 수직축 변화량, 이렇게 요거 분의 요거 해주면 되겠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델타 t 분의, 다시 쓰겠습니다. 델타 t 분의 델타 x죠? t의 변화량 분의 x의 변화량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였어요? 이게 우리 앞에서 요 개념이 바로 뭐였습니까? 속도 개념이죠. 속도 개념. 요거, 그렇죠? 델타 t 분의 델타 x.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한 건데, 시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죠. t1부터 t3 사이의 평균 속도를 표현하는 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곧 뭐다? 평균 속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평균 속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빨간색 직선이 하나 또 그려져 있죠. 여기 보면, 그렇죠? 빨간색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지워보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일단 지워보도록 하죠. 자, 평균은 이제 했으니까 좀 지워보고, 다음에 순간값 이렇게 구해보는데, 너무 지나치게 빨가네요. 예. 자, 여기 이제, 요 직선이죠. 요 직선. 자, 보세요. 요 직선.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여기에 접하고 있는 접선이죠. 접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언제? 시간이 t2일
때의 그래프에서 xt 그래프에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이라는 얘기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접하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접선의 의미는 요 점에서 수학적으로 바로 뭐가 되냐? 접선의 의미는 자, 그래서 dx dt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x dt가 바로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t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 자, 첫 시간이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좀 너무 자세히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좀 보시겠습니다. 자, 평균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이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누느냐. 자, 속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 현재라고 합시다. 현재 어떤 자동차의 속도가 초속 20m라고 합시다. 초속 20m. 그런데 2초가 지났어요. 2초 후에 속도는 얼마가 됐냐면 24m가 됐어요. 초속 24m. 그럼 속도가 증가했죠.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중가가 아니라 증가.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 그래서 이 앞에서 변위는 뭐였죠?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속도는 또 뭐였어요? 변위의 증가율이었죠. 증가율.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A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액셀러레이션의 A죠. A는 속도가 델타 t 시간 동안에 v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자동차에서 2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요? 4가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다 쓰면 얼마 돼요? 2초, 그렇죠? 2초 동안에 4 m/s. 왜 속도 증가니까. 이 속도 증가라는 건 항상 뭐예요? 증가 물리에서 델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라고 했죠? 그럼 24 빼기 20이죠.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2. 단위는 미터 있죠? 세컨드 두 번 나눴죠.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의미를 보니까 뭐겠어요? 2초로 나누었으니까 결국은 1초당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1초당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러니까 이 A는 평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평균 가속도 지나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는 지나치게 좀 빨간색은 좀 약간 좀 지우고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그건데 그 어느 특정한 시각에서 그렇죠? 어떤 특정한 시각에서 변화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 그래프의 해석은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 같이. 근데 이 그래프는 뭐예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Y축은 뭡니까? Y축. 즉 세로축은 뭐예요? 속도죠.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V에 관한 식이죠. V에 관한 본래는 이제 벡터예요. 속도가. 여기 이제 벡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왜 벡터 표시 안 되어 있냐? 누구나 벡터라는 거 알 때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표시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세로축은 V, 가로축은 뭐죠? 그렇죠. 이것은 시간이겠죠. 시간. 그렇죠? t에 대해서. 그럼 이건 무슨 그래프예요? VT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VT 그래프.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기울기. 또 하나는 뭡니까? 면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면적도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면적도.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면적도.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자, x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했던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v가 이렇게 이제 나와주게 되고 델타 t분의 델타 v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니까 이제 평균값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2시간 동안에 이 과정은 문제 삼지 않고 그때의 VT 처음점과 나중점을 쫙 연결했을 때 그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순간 가속도는 뭐겠어요? 어느 특정한 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건 순간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서는 녹색 선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렇죠? 접선의 시간이 t2일 때 요 점에서 p2에서의 접선을 그으니까 이렇게 녹색 선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 점에서의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니까 사실 이거 글자를 왜 여기서 놨나?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 점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면적은 뭐가 되느냐? 면적 자 면적이죠?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T1부터 T2까지의 일단 한번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T1부터 T2까지 이거죠. P1부터 P2까지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 요거죠. 요게 이제 VT 그래프예요. 그렇죠? 여기 VT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래 면적 그러니까 요 면적이 되겠죠. 요런 면적. 아래 면적인데 T축과 이루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T축과 이루는 면적. 요런 형태의 면적이 되는데 자, 여러분 세로축 뭐예요? V였죠. V. 속도입니다. 가로축 뭐예요? T죠. 여러분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뭐죠? V 곱하기 T. V 곱하기 또는 델타 T. 그렇죠. 변위가 나오겠죠. 델타 X. 왜? V가 델타 T분의 델타 X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는 뭐예요? V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이 뜻하는 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델타 X다라는 얘기입니다. V가 변할 때는 변하는 그냥 그 곡선 아래, 일정할 때는 일정한 면적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변위다. 그런데 변위는 뭐가 있어요? 기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입니다. 위에 있을 때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돼 있다. 그럼 요 아래 면적 구하라. 그러면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면적입니다. 그럼 플러스가 뜻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는 그 플러스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였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움직였는가. 왜? 이게 변이죠. 변이. 변이는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위치의 거리. 자, 그래서 어디로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기출문제 같은 건 어떻게 나왔었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뒤에 보시면 문제를 풀어놓은 게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VT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자, 요거 여러분 책에서 29페이지가 아니라 책 페이지로는 24페이지네요. 5를 빼면 되겠네요. 9번을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기출문제 9번을 보시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VT 그래프죠. 자, 시간이 가로축, 세로축 먼저 보라고 그랬죠. 세로축은 속도, V, 가로축은 뭐예요? T입니다. T, VT 그래프. 그렇죠? 자, 면적을 써요. 면적. 시간이 0부터 10초까지 면적을 구해보세요. 면적 표시해보죠. 이렇게 요 면적이죠. 면적 얼마예요? 면적 구해보시면 면적 얼마 나오죠? 5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10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0의 절반이니까 25 나오죠? 25m 움직인 겁니다. 25m. 그렇죠? 그런데 10초부터 20초까지는 얼만큼 움직였어요? 똑같은 면적이 나오죠? 똑같은 면적. 그렇죠?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이 T축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5m 움직인 겁니다. 마이너스 25m.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25m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25m 다시 왔어요. 그럼 어디로 온 거예요? 처음점으로 온 거죠. 처음점. 그럼 여기서는 위치, 변위는 20초 동안의 변위는 얼마예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10초 동안의 변위는 플러스 25가 되고 10초부터 20초 동안의 변위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른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죠. 앞으로 가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우리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가보죠. 자세한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좀 건너뛰고 등가속도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일정한 가속도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가속도. 여러분 A가 뭐였죠?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속도가 1초마다 얼만큼씩 증가하는가 이런 얘기죠. 1초로 환산한 1초 동안의 시간으로 환산한 속도 변화율 그랬습니다. 앞에서 자동차 문제 했었죠. 초당 2m/s씩 변하면 그냥 2가 가속도인데 계속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AT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죠. AT 그림 있죠. 위에 A가 항상 어때요? 항상 일정하죠. 똑같죠.
그래서 이게 등가속도인데 VT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때요? VT 그래프 V가 직선입니다. 직선. 왜? 기울기가 바로 뭐를 의미해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일정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건 뭐밖에 없어요? 직선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선이든지 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기울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럼 V가 1차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1차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2차가 되겠죠. 그렇죠? X는 V를 시간으로 곱해야 되니까 VT가 돼야 됩니다. 2차 곡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그냥 공식만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유도 과정이 세 개는 쭉 나와 있는데, 이 유도 과정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 개의 공식을 봐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한 번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페이지에 보면 세 개의 식이 나오죠. 예, V는 V0 더하기 AT, 요 공식 하나 하고, 두 번째 공식은 델타 X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하고 세 번째 공식 뭐예요? V제곱이에요. 제곱은 2A 델타 X.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니까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같겠죠? 자, 제로를 붙이면 처음 속도, 그냥 V 하면 나중 속도. 어떤 책에는 VF는 VI 더하기 A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게 아니라 그렇지 하지 말고 처음을 제로, 나중을 아무것도 안 쓴 거, 이렇게 첨자 아무것도 안 쓴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변이죠, 변이. 두 번째 지금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속도가 일정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겠지만 가속이 생기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2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t에 대한 2차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V제곱은 V00면 같겠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랑 언제? 등속 운동일 때는 같아요. 하지만 가속이 생기면 더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만큼 더 늘어난다. 2 곱하기 A 델타 X 공식으로 외우세요. 이거 뭐 유도하고 이럴 것까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예. 꼭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공식만 바로 해석해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공식 외웠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 잠깐 스탑하고 잠깐 스탑이에요. 이거 스탑 오래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잠깐 플레이 스탑 하시고 한 1분 동안 외우세요. 외우는데 아주 쉽죠? 2분의 1의 AT제곱 2AX 요거만 그냥 덧붙이면 되는 거죠. 속도, 거리, 속도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요거만 착착 덧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웠다고 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2.1 경주용 자동차. 이건 언제 타보나요? 경주요? 그냥 자동차 타고 경주하면 경주용 자동차 되는 거죠. 예, 등가속도로 그래서 A가 주어져 있네요. A는 얼마입니까? 5로 단위 안 씁니다. 문제 풀 때는 단위 이런 거 미터 퍼 S 제곱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이상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단위는 안 쓰고 시험 문제 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단위 같은 거 다 생략하고 바로 MKS 단위로만 그대로 공식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가속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 속도가 얼마야? 정지 상태. 이렇게 문제 나와요. 처음 속도, 정지 상태로부터. 그냥 V0는 0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정지 상태로부터. 따라서 V0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차가 100m를 운동했다. 이동 변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델타 X가 100이다. 이런 얘기예요. 100. 자, 그런데 나중 속도 구하라. V는 얼마냐? 어떤 공식 써야 되겠어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세 개 다 써보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어떤 공식이 나와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공식이 쓰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식 쓰는 거 시험 문제 내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특히 세 번째가 시험에 자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세 번째 공식이 나왔죠.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델타 X인데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V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해주면 되죠. V0 집어넣으면 되고 0이니까 집어넣어도 그냥 빵이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2A 델타 X A 얼마요? 5 집어넣고 델타 X 얼마예요? 100 집어넣으면 답 금방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트는 여러분들이 플레이 스탑을 누르시고 노트를 한 다음에 쭉쭉 다시 가시면 돼요. 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할 때는 멈춰놓고 노트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 2.2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제 2.3
한번 볼까요? 예제 2.3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역시 공식은 뭘 이용해요? 답부터 보는데 세 번째 공식 이용합니다. 바로 쓰면 되겠죠? Z기가 80m/s로 그 속도네요. 땅에 착륙합니다. 즉 땅에 이렇게 Z기가 딱 올 때의 처음 속력이다. 얘는 땅에 접할 때의 처음 속력. 근데 시간이 2초 동안 움직이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서 가속도가 얼마예요? 9m/s 제곱인데 속도가 증가해요. 착륙할 때 속도가 증가합니까? 속도는 점점 감소해서 나중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은 오른쪽인데 그걸 플러스라고 합시다. 속도는 어느 쪽으로 증가해요? 진행하는 방향으로 더 속도를 증가시키면 속력이 빨라지니까 안 되고 속도 증가는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 되겠죠. 왼쪽.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써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거를 문제 푸는 사람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대입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플러스 방향이 어느 쪽이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부할 게 많은데 자율학과. 자율학과 여기까지 하고 자율학과는 다음 강의 3강에서 하도록 할까요? 예, 할 게 좀 자율학과를 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잠깐 쉬시고 3강에서 자율학과부터 여러분 같이 보기로 합시다. 자, 어때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래 마찬가지 같아. 역시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는 일단은 끝내놓으세요. 뉴턴의 법칙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서 포기합니까? 다 뉴턴의 운동 법칙 하고 나서 야 이거 할 만한 게 못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데 하고 나면 저랑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오늘 공식 뭐밖에 없어요. 그쵸? V는 V0 더하기 AT V의 제곱, 델타 X 변이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공식은 뭐였죠? V 제곱 공식이었죠? 이런 것만 한 시간에 한두 개의 공식만 이렇게 암기하면 바로 문제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이렇게 몇 번 해 나가면 분명히 크게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희망을 갖고 공부해야죠.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희망. 오늘의 이번 강의의 마지막은 희망, 꿈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꿈꾸는 게 아니라 실현시키는 그런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